자, 여러분들 6월달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와 6월달 무슨 첫 거래일부터 어떤 이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정말 뒤흔들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의 또 변화는 어떻게 될지 한번 하나둘씩 체크를 해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또 월요일마다 일정 체크하고 있죠. 일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봤을 때는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그죠? 코스피 2% 가까이 오르고 그런데 이상하게 테마주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 수급이 오늘은 특정 섹터로 좀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코스피는 좀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쏠리고 있는 게 특징적이다. 그 다음에 테마주로 봤을 때는 에너지 관련주들에 강하게 쏠리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좀 강했던 일부 테마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왜 갑자기 오늘 3%나 올랐지? 삼성전자 3% 쉽지 않은 일인데 물론 최근에 하락이 좀 크기도 했죠. 단기 저점 부근에 전에 여기 박스권 부분까지 거의 하락하니까 오늘 좀 3% 나오긴 했는데 나온 뉴스로 봤을 때는 이번에 또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차세대 이제 GPU 루빈을 공개를 했습니다. 루빈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 기대감이 조금은 더 올라오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과 SK의 HBM 경쟁 2라운드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공급 경쟁 가열 때문에 이번에는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까지 지금 같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이 오랜만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자, 오늘은 코스피 2천억에 선물 1조 3천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좀 양호한 시장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증시는 좋은데 개별주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무슨 일이냐, 오전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야,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가는 날을 보네. 얘가 언제 갔었지 상한가를? 상한가 잘 안 가는 친구인데 거래대금 5천억 터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뉴스를 본다면은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는 거 아니냐. 동해 석유가 이제 4년치, 가스가 29년치 매장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한 가치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가치고 세계 최고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감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 시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조그만 회사들, 심지어 동해 쪽에, 포항 쪽에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 이성을 잡고 다시 잘 봐야 돼요. 일단은 움직였던 정보들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도 오늘 강하게 또 20%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기대감으로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추 이제 시작한대? 그러니까 그냥 일단 지르는 겁니다. 그냥 일단 선동돼야 돼. 선동되고 주가만 오르고 나서 야 아직 아니래. 그러면 이제 그때 확 식겠죠. 우리 이런 거 많이 겪었죠. 예전에 테마주도 한창 매번 나왔던 패턴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과연 이전과는 다를까 똑같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단기적인 시세는 계속 그 변동성, 급등락이 계속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차츰차츰 좀 식으면서 다시 크게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 좀 대부분이긴 해서 또 제자리를 좀 시간을 두고 찾아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전까지 지금은 사실 또 관심이 핫한 건 맞아. 핫한 건 맞는데 거기에서 수익률 트레이딩 게임 하시는 분들 하다가 최고점에 잡은 사람이 나만 아니면 돼. 약간 그런 마인드에 좀 테마준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데 이걸 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근거는 일단은 올해 12월부터 첫 시추 작업에 돌입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시간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았죠. 일단 기대감으로 반짝하고 이제 식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동해 석유가스 연말쯤 이제 탐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성공이 된다면 언제부터 상업 개발이 가능할까? 질의응답 시간에 이게 나왔었는데 상업 개발을 2035년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년 뒤네요. 테마가 계속 지속되기에는 너무 또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반짝 수익률 게임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것도 있어요. 상업 개발이 35년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성공 확률은 몇 %입니까? 라고 봤을 때 산업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동해 석유 가스 탐사 시추 성공률이 20% 예상한다고 합니다. 20%면은 높은 건가? 또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외신에 따르면은 글로벌 시추 기업들의 시추 확률이 10% 안팎이래요.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꽤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0%인데 이게 성공이 되면은 10년 뒤에 상업화가 되고
그에 따른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성을 찾고 본다면은 다시 또 억수억을 가릴 필요도 있고 시간도 많이 남았고 성공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핫하게 여기 주도주가 강하게 쏠리면서 당분간은 이쪽 테마에서 급등락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라는 거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너무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 정도, 그 정도로만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후속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변화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 테마에 좀 피해를 본 테마가 있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게 웹툰 테마였어요. 지금 다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와이렉 같은 종목이 우리 뭐였죠 이거? 우리 저번에 체크했던 네이버 웹툰 테마인데 갑자기 이렇게 갭상승을 한 이유는 일정에서 체크를 했던 거긴 하지만 금요일인가요? 현지 시각 31일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시동을 걸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제출했다고 하니까 야 이제 시작됐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재료 드디어 나왔다라고 하면서 와이렉, MBT,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 일제히 갭상승 뛰면서 오전에는 여기에서 막 거래대금형 몰리고 있었어요. 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해에서 석유 나온다 막 이러니까 뭐야 하면서 수급이 여기서 막 이렇게 빠지더니 이때 그래서 요때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빠지더니 이때 에너지 관련 테마로 몰렸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웹툰 테마까지 강하게 수급이 몰렸던 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현대차도 올라왔네요. 상승하고 나서 2주 동안 지루하게 계단식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눌림목이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모처럼 5% 전후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온 이유는 이제 현대차 5월 미국 판매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12%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전히 잘 나간다.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유럽에서도 괜찮고 막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주니까 주가가 또 반짝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일부 화장품도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닌데 실리콘2나 토니모리나 인고로드랩이나 몇몇 이런 종목들만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무래도 좀 에너지 관련 테마에 일제히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 전에 좀 관심을 받았던 신재생이나 또 그다음에 전력기기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약한 모습? 애플 부품도 BH는 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네요. LG 이노텍은 잘 버티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혼조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주에서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삼양식품이 또 하나의 또 호재가 나와주면서 여전히 불닭볶음면 해외에서 너무 핫하다 이런 또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또 강세를 보였던 게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전주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소폭 조정 나오는 종목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급 들어온 이후에 그냥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갑자기 10% 넘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TC 본더 경쟁 분나라고 해가지고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공급을 이제 독점으로 여기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었는데 하나 정밀 기계가 하이닉스에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나 정밀 기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야 지금까지 한미 반도체가 독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쟁자가 나타난 거야. 일단 악재죠. 그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정도 거래량이면 오늘 이제 일봉상 거래량을 보면은 꽤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거래량은 아니거든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세게 나오면은 이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또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것 때문에 오전에 반짝 슈팅 나왔거든요. 18%가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상승폭 절반 이상 뱉어내는 모습 이런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디를 매매를 해야 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죠.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의 WWDC도 남아있긴 한데 또 이번 주에 우리나라 또 여기 중간에 또 휴장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경계심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다음 주에 FOMC가 또 있기 때문에 관망세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테마주만 날뛰는 장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해본다면은 또 이런 에너지 관련 종목들 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또 위아래 변동성 잘 나올 것 같고요. 화장품 계속 견고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죠.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장품도 변동성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전도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래도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한 번씩 원하는 자리가 나와주면은 매매해볼 수 있는 테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SOFC를 또 포함해서 또 신재생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죠? 오늘은 많이 하락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좀 많이 하락한 기타 테마들 있잖아요. 에너지 테마가 조금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온다던가 거기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와주면 그 수급들이 많이 소외받았던 테마로 일시적으로 이제 수단매가 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소타기 게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테마와 기타 신재생, 전력기기, 다른 테마들 묶어서 보고 에너지 테마가 이제 쑥 무너지면은 다른 테마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툰도 이슈를 받을 수는 있기 때문에 웹툰도 수급이 좀 영속성이 잘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볼 만한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장 정리하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이런 또 테마들 내에서 본인의 관점에 올 때만 잘 차분하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또 일정 체크해야겠죠? 자, 빠르게 일정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주말간 나온 뉴스는 미국 이번에 PC 발표 이후에 금요일날 2% 이렇게 하락했거든요, 나스닥에. 근데 마지막에 다 말아 올렸어요. 혼조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윈도우 드레싱이다 이슈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미국 증시도 크게 변동성이 좀 커졌으나 그래도 다시 또 저가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번에 말씀드렸었죠. 루빈, 이번에 HBM4 탑재 AI 칩 루빈 첫 공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모두 유죄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기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일정도 큼직한 건 없고 미국 5월 ISM 제조업 고용지수랑 물가지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은. 화요일도 이런 게 있네요. 대만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개최가 있고요.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등 최고 경영자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젠슨왕 기조연설 AI 생태계 미래 제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퀄컴, ARM, 윈도우, AI, PC 본격 대비 AI에 대한 이슈도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도 AI네요. 인텔 서울 인공지능 AI 서밋 개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큼직한 건 없고, 목요일은 국내 증시는 현충일로 휴장이죠.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금요일에 이제 미국 엔비디아 액면 분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액면 분할하고 이제 1주당 9주가 추가 지급이 된다. 미국 5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도 있고요. 미국 실업률 발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엄청 굵직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그 전에 연준 의사들의 블랙아웃 기간, 조용히 지나가는 기간이라서 오히려 이럴 때는 AI 이슈나 기타 이슈에 따라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6월달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일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둘째 주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애플의 WWDC가 있죠. 영국 원자력 산업협회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서플라이 체인, 혁신 기술 컨퍼런스, 유럽 혈액 학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셋째 주도 가볍게 체크를 해본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PC 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광군제, 항상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나 화장품 이런 종목들 반짝반짝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또 워낙 계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지 등등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당뇨 학회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슈 가볍게 체크하고요. 여기 내에서 여러분들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6월달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너무 욕심내면서 가기보다는 본인의 페이스 잘 유지하시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종목에서만 최대한 차분하게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매일 이렇게 보여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큼직한 매매가 별로 없고 그냥 약손실이나 그냥 약수익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흐름에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좀 큼직하게 손절 한번 하거나 크게 좀 수익을 한번 보거나 이럴 때만 관점이랑 이런 것들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뭐 큰 이슈가 있을 때 또 오늘의 트레이딩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오늘 어떤 거 했냐 정리를 해본다면은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도 매매를 했었고요. 약간 이제 21선 관점에서 살짝 그냥 짧게 매매를 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도 살짝 건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LS 머트 이런 것도 했다가 여기에서는 살짝 손절이 나갔었고, 뭐 이런저런 매매를 조금씩 했는데 결국에는 뭐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절 본 것도 있고 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약손실 정도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큰 특징이 없는 그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쉬어가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로 너무 과하게 몰리면은 이거를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지금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보실 것 같은데 에너지주 내일 오전에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질문들 있으시면요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럼 내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일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